룸에 손석희 앵커가 막 보도를 하다가 앞에 리드멘트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스는 누구 거냐고 외쳐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입니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명박 소식이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다 나왔는데 뭘 전해. 근데 언론들은 부지런히 더 뭔가 단독을 냅니다. 강경호 이게 이명박 최측근 현재 다스 사장이에요. 현재. 예, 맞아요. 다스는 MB 것이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건 다 나온 거죠, 이제. 어저께 손석희의 뉴스룸에 손석희 앵커가 막 보도를 하다가 앞에 리드멘트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스는 누구 거냐고 외쳐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입니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주진우 기자 등 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계속 거쳐왔잖아요. 10년을 했죠, 10년을. 공식 방송의 앵커가 검찰을 인용하긴 했지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답을 했죠. 그런데 강경호가 이쯤에서 자기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게 1월 말에 이동영이 그 녹취록에 의하면 강경호가 나도 이제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경호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46년생이에요. 현대그룹 공채 출신이고 한라중공업 사장을 했고 한라그룹 부회장을 했습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부터 서울메트로 사장을 했고요. MB 정부 초기에 2008년 6월 코레일 철도공사 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렇지만 5개월 만에 강원랜드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2009년 6월에 다스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집안을 보면 약간 재밌는 게 부인이 여명구 씨라고 서양 화가예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여운상 변호사의 딸입니다. 이 여운상 변호사는 여운형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요. 이 사람이 중앙지검 차장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워낙 많으셔서 1919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에 저항하면서 사직을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돌연변이네. 돌연변이네. 딸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그렇죠. 해서 어쨌든 MB와의 인연을 가져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다스에서 사장을 하고 있는 거 말고 이 사람의 큰 죄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유진 메트로컴. 맞아요. 유진 메트로컴이 네. 시작이었죠. 그 서울 메트로 사장을 하면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상상을 뛰어넘는 특혜, 이 유진 메트로컴의 22년간의 슬라이딩 도어, 그거를 22년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면서 이 업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뭐 2인 1조로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스크린 도어 때문에 많이 사망 사고 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진 메트로컴이 제2의 다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MB가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3년 10월에 설립된 신생 광고회사인데 2004년에 역세권에 있는 스크린 도어 민자 사업을 따냈기 때문이거든요. 그 철도 지하철 이 부분은요 또 맥콜이랑 또 연관이 있어요. 또 연결돼 있죠. 9호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대체 어디가 끝인지는 잘 모르는 건데. 정말 끝이 없어요. 근데 이후에 아까 저도 이제 이 생각이 또 며칠 전에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 보행을 우측 보행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것도 이것과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텁시다. 제가 그 당사자가 있거든요. 그건 일본 문화라 그래서 우리는 했다고. 아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제부터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십억대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방향 바꾸는 것과 설치하는 게 엄청난 이권이 또 들어있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예. 근데 이게 지금 MB하고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회사하고. 그 나중에 이제 털기로 하고. 거의 복마전이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지금 MB가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너무 머리가 나빠서. 치밀하게 지금 아니 우측 보행 좌측 보행을 바꾸면서 그렇게 어떤 놈은 수백억을 털어먹은 놈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엑스컬레이터를 XY로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문제는 현대인가요? 엘리베이터 독점이 거의 60, 70%가 현대 엘리베이터라면서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지금 곧 문제 제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경호 사장이 결정적으로 지금 다스는 MB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서도 다스 실소유라고 이미 박혀 있었고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 김종백 씨도 다스는 왕 회장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후에 계속 2008년부터 정호영 특검에서도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왕의 장거라고. 근데 묻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우가 그렇게 전 다스 사장이 직접 그렇게 증언을 특검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럼 왜 구속을 못 시켰냐는 겁니다. 어차피 형사소송법 310조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대해서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지금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말이죠. 이명박이 금고지기라고 알려져 이명모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되씹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명박의 금고지기였던 이영배 김건희 대표도 도곡동 땅이 이명박 거라고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이명박과 이시영이 이상은 회장한테 돈을 돌려달라 도곡동 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체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검찰은 그동안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강경호의 다스 사장의 증언이 결정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분노한 영포빌딩 지하 벙커에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맞고요.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한 번 털었잖아. 털고 나면 다시 안 오겠지 해가지고 또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턴 거야. 씨발 잔머리에다 걸렸구만. 아, 옛날에 그 전쟁 나면은 포탄 떨어진 구덩이에 숨으면 또안 터진다고. 또 안 떨어진다라는 그런 맞아요. 속설이 있는데 그거를 믿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러드렸던 거는 검찰이 얼마만큼 심사숙고했는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 자범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혐의는 벌써 구속입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지금 5명이 왜 그러냐면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이 MB 거라고 밝혀지면 끝인 겁니다. 다스는 MB 거예요. 이게 지금 강경호 사장이 다스는 MB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인사결정권 같은 것은 시영이가 했다. 이명박의 아들이 그렇죠. 했다. 예. 그리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정황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증거 능력이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강경호 사장은 현 사장이에요. 현재 다스 사장이 제가요 꼭두각시고요. 저는 바지 사장이고요. 저 사람이 실소유주예라고 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강경호 씨도 나름 자기가 살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백하는 거였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고 더 이상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혐의를 이게 시줄 날줄을 맞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완벽하게 짜서 이명박을 부르는 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글쎄요 더 이상 밝혀질 거는 이제 요 사건에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명박 입장에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야기를 한번 해줍니다. 당신의 살 날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대부분 다 3월 5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하긴 특별한 예상도 아니야. 올림픽 일정과 다음 패럴림픽 그렇죠. 일정을 보면 다 그런 건데. 그 사이에. 네. 그러면 이명박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이 방송한 오늘이 2월 20일이에요. 이상하게도 묘하게도 2월 달은 짧아. 무려 3일이나 짧아. 가장 긴 달에 비해서.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번 달은 우리도 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3월 5일이면은 10여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정의당에서는 그런 논평을 내놨더라고. 이명박 빨리 소환해라. 소환해야 됩니다. 증거 인멸하고 있다. 근데 네.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지금 감시의 논술이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웬만한 건 다 확보가 됐다고 보니까 어쨌든 이명박이 그런 입장인 거고요.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을 건네줬다는 사람이 청와대 부속실의 선임 행정관이었던 김윤경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김윤경은 이진영이라는 또 다른 선임 행정관하고 항상 같이 옮겨 다니는데 이 둘이 김윤경은 서울시 공무원 시절에 이명박과 인연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진영은 LK이뱅크 때 이명박의 비서였습니다. 어허. 근데 이 두 사람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문건이라든가 다 이걸 이병모에게 건네주고 이런 역할을 다 했고 임기 후에는 지금 삼성동 MB 사무실에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와대 제1부속실에 근무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왜 그러냐면 구속 후에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건들이 더 많다. 80%는 아직 미제다. 아까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사대강도 마찬가지고 자원외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이 국방비리. 그죠? 벙커에서 나왔다는 거죠. 군사 비밀이. 그러니까 그 등등의 수사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조사가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줌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강 사장은 2009년 6월부터 이상은 다스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라고도 진술했고요. 또 다스 사장 취임 이후에도 칠권이 전혀 없었고 인사 등 주요 사항은 이시영 씨가 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이어서 이제 발음 꼬이는 거 저희가 한번 모아가지고. 네. 또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네요. 예. 네, 그러네요. 예. 네. 다스 사장은 바디 사장이다. 뭐 그런 얘기고 이때까지 쭉 그래왔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뚝이 무너지고 예, 그 뚝을 버틸 힘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제 각자 도생하는 것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남았어요 사실상. 네, 그렇죠. 정말 혼자 남았습니다. 네. 김성우 전 사장도 그렇고요. 또 이동영 부사장도 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 이병모 재산관리인이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병모 씨가 구속될 때 그 영장에 다스 실주주 이명박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우리가 뉴스공장에서 6개월 전부터 다스 누구 겁니까? 그 질문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또 처음으로 검찰이 여기 답을 한 겁니다. 예, 실주주 이명박 이렇게 답을 한 것이고 예. 네, 검찰이 실소유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되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여전히 추정되는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여기다 썼다는 얘기는 자신 할 만큼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신 할 만큼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혐의 입증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가지고 구속됐잖아요. 네,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다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김경준 씨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경준 씨가 지은 죄는 죄고 주가적 죄죠. 예. 이제 김경준 씨가 그 가운데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인이다. 근데 그 주장 중에 BBK 투자할 때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8년 전 얘기입니다. BBK 투자할 때 18년 전이군요. 18년이 아니라. 190억 투자하는데 30분 만에 결정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연을 들어보면 김경주 씨는 당시 다스의 김성호 사장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니까 돈 주더라. 이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물론 뭐 지난 18년 동안 인정 안 됐죠. 이 주장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연결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은 그 돈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에 쓰인 돈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허락이나 개입 없이는 쓸 수 없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이 주가 조직이에요. 네, 김경준 씨는 그걸로 실형을 살았거든요. 꽤 오래 살았습니다. 10년 우리나라에서만 10년 가까이 살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왜 악질적이라고 하냐면 액수는 이거보다 큰 게 많죠. 4대 강도 그렇고. 근데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BBK 사업은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손실을 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업하다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본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전 의식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다스 대납, 삼성의 대납, 돈 남은 거 미국 가서 받아오라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10억까지도 챙겼습니다. 챙기려고 했죠. 네. 네. 자기 돈이 아닌데 준 건데 남았는데 그냥 그쪽에서 남아서 준 거면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따져가지고 어쨌든 본전 의식이 어마어마한데 이때 발동이 돼요. 주가 조작을 해서 본전만 찾은 게 아니라 이때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자기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 손실을 보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해서 본전을 찾을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남기려고 한 겁니다. 아예. 이거 상상이 사기를 이런 마인드는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0명한테 1,000억 원 손해를 입히고 그런데 나중에 아마도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140억을 못 돌려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욕심 때문에. 다 본인 욕심 때문이에요. 누구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어서 맡고 있었던 거고요. 네. 요즘에 손석희 앵커가 막 보도를 하다가 앞에 리드멘트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스는 누구 거냐고 외쳐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입니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명박 소식을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다 나왔는데 뭘 전해. 근데 언론들은 부지런히 더 뭔가 단독을 냅니다. 강경호 이게 이명박 최측근 현재 다스 사장이에요. 현재. 예, 맞아요. 다스는 MB 것이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건 다 나온 거죠 이제. 어저께 손석희의 뉴스룸에 손석희 앵커가 막 보도를 하다가 앞에 리드멘트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스는 누구 거냐고 외쳐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입니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주진우 기자 등 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계속 외쳐왔잖아요. 10년을 했죠, 10년을. 공식 방송의 앵커가 검찰을 인용하긴 했지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라고 문제 제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경호 사장이 결정적으로 지금 다스는 MB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서도 다스 실소유라고 이미 박혀 있었고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 김종백 씨도 다스는 왕 회장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후에 계속 2008년부터 정호영 특검에서도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왕 회장 거라고. 근데 묻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우가 그렇게 전 다스 사장이 직접 그렇게 증언을 특검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럼 왜 구속을 못 시켰냐는 겁니다. 어차피 형사소송법 310조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대해서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말이죠. 이명박이 금고지기라고 알려져 이병모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되씹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명박의 금고지기였던 이영배 김건 대표도 도곡동 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답을 했죠. 그런데 강경호가 이쯤에서 자기도 불 수밖에 없었다는 게 1월 말에 이동영이 그 녹취록에 의하면 강경호가 나도 이제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경호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46년생이에요. 현대그룹 공채 출신이고 한라중공업 사장을 했고 한라그룹 부회장을 했습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부터 서울메트로 사장을 했고요. MB 정부 초기에 2008년 6월 코레일 철도공사 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렇지만 5개월 만에 강원랜드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2009년 6월에 다스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집안을 보면 약간 재밌는 게 부인이 여명구 씨라고 서양 화가예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여운상 변호사의 딸입니다. 이 여운상 변호사는 여운형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요. 이 사람이 중앙지검 차장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워낙 많으셔도 1919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이 부분은요 또 맥콜이랑 또 연관이 있어요. 또 연결돼 있죠. 9호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대체 어디가 끝인지는 잘 모르는 건데. 정말 끝이 없어요. 근데 이후에 아까 저도 이제 이 생각이 또 며칠 전에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 보행을 우측 보행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것도 이것과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텁시다. 제가 그 당사자가 있거든요. 그건 일본 문화라 그래서 우리는 했다고. 아니.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제부터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십억대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방향 바꾸는 것과 설치하는 게
엄청난 이권이 또 들어있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MB하고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회사하고. 그 나중에 이제 털기로 하고. 거의 복마전이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지금 MB가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너무 머리가 나빠서. 치밀하게 지금 아니 우측 보행 좌측 보행을 바꾸면서 그렇게 어떤 놈은 수백억을 털어먹은 놈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엑스칼리터를 XY로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문제는 현대인가요? 엘리베이터 독점이 거의 60, 70%가 현대 엘리베이터라면서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지금 곧 인혁당 사건에 해서 검찰에 저항하면서 사직을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돌연변이네. 돌연변이네. 딸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그렇죠. 해서 어쨌든 MB와의 인연을 가져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다스에서 사장을 하고 있는 것 말고 이 사람의 큰 죄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유진 메트로컴. 맞아요. 유진 메트로컴이 네. 시작이었죠. 그 서울 메트로 사장을 하면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상상을 뛰어넘는 특혜, 이 유진 메트로컴의 22년간의 슬라이딩 도어, 그거를 22년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면서 이 업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뭐 2인 1조로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스크린 도어 때문에 많이 사망 사고 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진 메트로컴이 제2의 다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MB가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3년 10월에 설립된 신생 광고회사인데 2004년에 역세권에 있는 스크린 도어 민자 사업을 따냈기 때문이거든요. 그 철도, 지하